362, 363. 배관 도시 기호 또는 배관을 어떻게 그리는가. 이걸 정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8번, 1번. 배관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네, 기본적으로 실선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구분할 건 이건 있어요. 혹시 배관이 여기 가는데 이렇게 돼 있다. 이건 겹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건 겹치지 않는 거.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뭐해? 겹쳐져 있다. 이건 겹침이에요. 겹침. 뭐 전 회로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관에 배관 재료 규격 유체 이런 것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은 실선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여기다 써요. 바로 배관 위에다 써요. SP, T, 20A 이렇게 썼다. 그럼 이건 재료를 나타내고요. 20A 이건 뭐예요? 배관의 규격,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실선 위에 바로 영어로 표시해요. 그런데 유체는 인줄선을 네 가지로 표시해요. 이건 유체 표시예요. 유체 표시는 이렇게 45도로 인줄선을 내서 표시를 한다. 주목해보세요. 계속 하루 종일 있어도 주목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러기도 힘들어요. 웬만한 의지 갖고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 네. 특별한 뜻을 가지고 6시간 내내 나는 어떻게 하는 게 한 번도 안 봐야 되겠다. 이건 전쟁터에 나가는 아주 그런 각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상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힘드니까 한 서너 시간 그렇게 해서 딴 데 보다가 도저히 안 돼. 내 의지로 안 돼. 왜? 선생님이 너무 잔소리로 많이 하니까. 그래서 버티기 힘들면 엎드려 자는 거죠. 의식을 끊고. 여기에다가 유체의 종류를 표시해요. 그래서 유체가 공기가 흘러가는 방이다 그러면은 A로 표시하고요. A가 뭐죠? 에어죠, 에어. 예. 또 이 대목에서 에어가 맞냐, 에아가 맞냐, 에아. 그러면은 영어 발음이니까 그냥 이것은 원래 이제 에어가 더 정확하죠. 에아. 예. 이제 그 대목에서 나오면 제가 춤출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물이 흘러가요, 물. 뭐예요? 워터. 공기 이제 물이 흐르는 배관이다. 그러면 워터 이렇게 써주고요. 기름이 흘러가는 배관이다. 오를 써요. 뭐예요? 오일이에요. 오일.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흘러가는 배관이다. G 이제 당연히 가스 이렇게 되겠죠. G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구분할 게 있는데 수증기가 있고 증기가 있어요. 수증기는 물이 끓은 거죠? 네. 물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증기는 물 말고 물 이외의 증기예요. 뭐 냉매 증기도 관계없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럼 수증기면은 영어로 수증기가 스팀이에요. 스팀. 그래서 S를 써요. 이게 뭐예요? 스팀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증기는 뭐냐? 증발하다. 그래서 베이퍼라고 해요. POR 해도 POUR 해도 됩니다. 베이퍼. 알겠죠? 베이퍼가 증기라는 뜻이에요. 가스기 인사 공부하면은 LPG 충전, 이충전 할 때 탱크 롤리차에서 소형 저장 탱크 할 때 이충전할 때 방법이 두 가지인데 뭐냐면 이송 펌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압축기로 이렇게 이충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펌프로 충전할 때 베이퍼 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용어가 베이퍼 록. 증기 때문에 록. 열쇠처럼 잠겼다. 증기가 발생해서 펌프실에 증기가 가득 차가지고 이송이 안 된다. 그것을 베이퍼 록이라고 해요. 예, 그런 것을 베이퍼 록. 베이퍼가 증기인데 그건 뭘로 써요? V자로 써요. 이제 발음은 이제 베이퍼 그렇게 말하고요.
지금 유체 표시하는 것이 이게 종류가 이렇게 나오고요. 관재질은 인출선 써도 되고 바로 위에다 써도 돼요. 그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의 높이 표시하는 게 있어요. 높이 표시. 이게 보면은 이게 겹치지 않는다 이랬죠. 겹치지 않는다. 이런 것일 때 둘 중에 어떤 것이 위에 있고 어떤 것이 밑에 있을까? 겹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실선을 표시하는데 배관이 이것은 위에서 항상 아래로 내려다본 무엇으로 보냐면 기준이 평면도가 기본이에요. 위에서 천정 위에서 뭐예요? 아래쪽으로 내려다보고 그림 그림.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바닥으로 가고 이렇게 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잘 보이는데 수직으로 올라온 것들은 관이 안 보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수직으로 올라가면 관 뭐만 보여요? 동그란 부분만 보여요. 다 잘라가지고 보면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보면은 수직으로 올라가면 동그란 것만 보이고 바닥으로 또는 천정으로 이거 수평으로 가는 것들은 뭐예요? 선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선이 보이는데 위에서 내려다봤더니 이제 이게 관이고 이게 관이면 이렇게 보였다 정말 이 말이에요. 옆에서 보면 밑에 있고 위에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십자처럼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두 개 관이 어때요? 안 붙어 있죠.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십자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밑에 있고 어떤 것이 위에 있는지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선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밑인지 이게 또 빨간 것이 밑에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종이에 딱 그려놓으면 모르잖아요. 이걸 배관 설치 도면을 그려놓으면 그렇겠죠? 그래서 배관 옆에다 인출선을 빼가지고 배관 높이를 표시해요. 배관 높이를 표시한다는 것은 막 잡다하게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겹치지 않은 배관들이 몽땅 많이 있던데 이거 어떤 것이 밑에 있고 어떤 것이 위에 있어? 이러면 골치 아픈 거죠. 골치 아픈 거. 그쵸? 골치 아파서 배관 높이 표시하는 방법이 첫째 어떻게 하느냐 먼저 기준 배관이 얽히설키 돼 있어요. 위에서 보니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실선으로만 표시되니까 배관이 많이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 하나를 딱 찍어. 군대에서 연병장에 집합시키면 누구 하나 딱 찍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금? 기준. 그러면 이제 편 이렇게 안 하잖아요. 뒤에 또 기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뒤지가 터지죠. 자 어떻게 기준 다 볼 수 있게 기준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프를 갖다가 먼저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왜 제가 발전기 내려줄게요. 여러분이 이쪽이 바닥이에요. 여러분이 천정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파이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 파이프를 어떻게 표현해요? 노란 것보다 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제가 말할 때 노란 것보다 밑에 있다 기준이 뭐예요? 노란 것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빨간 것이 억울해요. 아니요 노란 것이 나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노란 것이 빨간 것보다 위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빨간 것이 노란 것 밑에 있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노란 것이 빨간 것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말장난 아니고요. 만약에 노란 것이 빨간 것 위에 있다 그러면 빨간 것이 기준이죠. 빨간 것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빨간 것이 원래 있는데 노란 것이 그 위에 얹어졌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네. 상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위에 있든지 밑에 있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준을 하나 딱 정하고요.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표시를 합니다. 기준보다 위에다, 아래다. 위면은 플러스라고 하고요. 아래쪽은 마이너스로 써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위쪽 아래쪽이면은 도대체 얼마만큼 위에 있는지 얼마만큼 거리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하고 뭐야? 떨어져 있는 뭐가 나와? 거리 또는 높이가 나와요. 알겠죠? 거리나 높이.
거리라고 먹을거리 말하면 안 돼요. 안주거리가 아니고 높이. 알겠죠? 서로 얼마큼 높이 차이가 나는지 그거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이프의 윗면인지 파이프의 아랫면을 가리키는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파이프들이 이렇게 있어요. 에? 높낮이가 있어. 파이프가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아. 그랬더니 이걸 기준으로 했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이 파이프를 표시할 때 기준보다 위에 있죠. 맞아요? 위쪽이죠? 위쪽인데 표시할 때 이렇게 합니다. 기준! 너 기준, 중립선 기준 해봐. 위쪽이면은 요만큼으로 표시할 거예요. 아니면 요만큼으로 표시할 거예요. 기준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인데. 요만큼으로 치수를 표시하면은 기준보다는 위에 있는데 요 파이프의 밑에 면이 기준보다 요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치수를 요만큼 위에 있는데 요렇게 치수를 표시하면 파이프 윗면이 기준보다도 파이프 윗면 요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치수가 도대체 기준보다도 위에 있기는 있는데 또는 밑에 있기는 있는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파이프가 내려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기준면보다도 밑에가 있는데 요만큼만 치수를 표시하면 파이프 윗면까지만 표시한 거죠. 근데 치수를 요만큼 표시해놨어요. 그럼 뭐예요? 파이프 아랫면까지죠.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도대체 치수를 표시했는데 즉 위아래 하고 나서 거리, 높이를 표시했는데 저 치수입니다. 했는데 파이프 윗면까지 나타낸 것인지 파이프 아랫면까지 측정해서 표시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제가 한글로 써주는 게 있어요. 파이프 윗면, 위를 뭐라 하냐요? 위, 아래. 위를 탑이라고 해요. 탑. 아래는 바텀이라고 해요. 바텀. 탑은 TO. 탑. 그 다음에 탑 오브. 오프. 예? 뭐뭐의 위쪽, 뭐뭐의 아래쪽. 파이프. 파이프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오브 파이프, 그러니까 오브 파이프. 자, 영어 스펠링을 써준 이유가 이거 약자예요. 아래쪽으로 나타내면 B, O, P 이런 표시를 해주고요. 위쪽이면 T, O, P 어차피 탑하고 똑같은데 파이프 윗면까지 표시했다 그러면 뒤에다 TOP 써주고요. 파이프 아랫면까지 했다 그러면 BOP 써줘요. 치수를 표시하고.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파이프들이 서로 기준을 하려고 다녀. 내가 할게.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공중에다 일반적으로 딱 띄워서 땅바닥으로 해서 한 20이나 25cm 정도 높이를 내가 임의 선을 갖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설계자가 딱 정하는 임의대로. 알겠죠? 지면으로부터 뭐예요? 한 몇 미리 정도 띄워서 그 정도로 임의의 가상선을 기준으로 삼을 거야. 나머지 파이프들은 그냥 서로 나서지 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EL법이라고 하고 아예 지표면, 땅바닥 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땅바닥 지표면. 그래서 땅바닥으로부터 얼마나 올라와 있다. 땅바닥부터 얼마나 내려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로 어디다 쓰냐면 도시가스 매설배관 할 때. 지표면 땅바닥으로부터 얼마만큼 매설돼 있다. 그렇게 표시할 때 나타내기가 편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방법은 GL법이라고. GL. 그라운드 라인이라서 그라운드 땅바닥. 그 다음에 EL이라고 해서 이퀴벌런트. 이것은 방역이 할 때도 설명을 했고요. 뭐 상당 그러면 앞에 이자가 붙는다고 했죠. EDR에서 이자 붙는다고 그랬죠? 해당한다, 상당한다, 환산해 본다, 표준으로 정했다 이런 소리예요. 앞에 이자가 붙으면.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 데 간혹 보면은 1층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계단 몇 계단 올라와서 쫙 들어가지고 1층 바닥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건물 같은 데 보면. 그러면 실내에 배관이 된 것을 보면 바깥에 땅바닥 기준으로 높이를 정하면 애매해. 왜? 땅바닥보다도 건물 1층이
바닥이 높으니까. 그러면 1층 바닥면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어요. 1층 바닥면보다 높다 낮다. 알겠죠? 1층 바닥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은 제비들이 이렇게 비비고 다니는 것을 플로어라고 그래요. 일본식 말로 플로어 그러는데 플로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F자를 시작하는데 FL법이라고 해요. 플로어 라인. 1층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 정하는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거죠. 여기다 표시할게요. 기준법. EL법, GL법, FL법. EL법은 가상의 선이에요. 가상의 선. 알겠죠? 가상의 높이. 지표면보다 250mm 정도 상단이에요. 알겠죠? 200이나 250mm 정도 이내에 정도 높이를 띄워서 그 가상의 선을 정해요. 대략. 그것을 이제 EL법이라고 해요. GL법은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그라운드라는 게 앞에 G가 그라운드. F는 플로어 라인이에요. FF는 뭐라고? 에? 대략 1층 바닥면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요거 써있네요. GL-1500 TOP 이렇게 써있어요. 가령 어떤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가 팽 단면도에 이렇게 끄서졌어. 또는 파이프가 이렇게 그어졌어요. 파이프가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어졌어. 근데 이렇게 인출선을 해갖고 이렇게 그어졌네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 파이프는 어차피 실선이 파이프니까 이 파이프는 땅바닥 지표면 기준으로 마이너스 땅 속으로 1500mm 들어가 있는데 파이프 윗면까지 이런 소리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 시공할 때는 이렇게 지표면이 있겠죠? 지표면이 있으면 이거 기준이잖아요, 지금이. 그렇죠? 기준인데 땅 속으로 얼마? 1500m 묻어버려요? 와, 이거 신기술이다. 배관 어떻게 땅 속에 1500m를 유전할 일이 있어요? 1500mm? 치수는 기본이 뭐예요? 치수 숫자만 나타내는데 단위 안 쓰는데 기본이 뭐예요? 밀리예요. 실선으로 표시하고 치수는 뭐가 기준이라고? 예, 밀리미터가 기본이에요. 알았죠? 밀리미터가 기본.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배관 시공도 보일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50분의 1 축척이 기본이에요. 몇 분의 1? 50분의 1. 예, 축척은 50분의 1이 기본이다. 물론 이거 이외에 25분의 1짜리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상세로 볼 때 10분의 1 이렇게 확대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1500mm인데 밑으로 줘? 1500mm 밑에죠? 마이너스니까 밑에죠? 근데 TOP니까 뭐예요? 파이프가 이렇게 윗면까지가 이렇게 1500mm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파이프 윗면으로 1500mm 뭘 덮어라? 흙을 덮어라 이런 소리예요. 고민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매설된 배관은 끝에가 대부분 TOP고요. 파이프 윗면까지 덮어야 되니까. 매설된 배관. 근데 기계실 같은 데도 막 사람 다니는데 막 허리 높이로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벽으로 붙이는 배관들이고요. 바닥 돌아다니는데 막 사람 다니는데 막 이렇게 무슨 미션 임파서블 찍을 일 있습니까? 레이저 이렇게 걸리면 안 돼요? 이렇게 돌아다니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벽적으로 붙이거나 이렇게 공간에서는 작업 공간에서는 이렇게 막 중간에 얽히설키 없고 다 어디로 붙어? 배관이 천정으로 사람 머리에 안 걸리게. 천정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면보다 위쪽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배관 표시가 플러스 위쪽으로 되는 경우는 어떤 기준보다 위쪽이다 이 말은 다 천정으로 떠 있다는 소리인데 어디까지? 파이프의 아랫면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띄워요 대부분. 왜? 그래야지 리지드한 거라든지 받치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게 플러스로 나왔고 뭐 기준 플러스로 나오면 얘가 BOP가 많이 나와요. 파이프 밑에 면까지가 일정하게 높이가 떠 있게끔. 근데 마이너스로 나오면 매설된 배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마이너스 밑바닥으로 들어갔으니까. 매설된 배관. 그러면 주로 어디? TOP로 나와요. 파이프 밑면까지 똑같이 덮어라. 이런 의미가 강하죠. 네. 실제 도면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뭐 시험지에 나왔을 땐 뒤죽박죽에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42번. 배관 내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를 표시하는 기호 중에 증기를 나타낸다? 여기는 이렇게 하면 증기면 이제 스팀인데 엄밀히 말하면 수증기입니까? 그냥 증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보기 중에 만약 V가 나왔다면은 답이 V가 돼야 돼요. 베이퍼가. 그냥 증기라고 했으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마땅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증기가 수증기가 뭐구나. 이렇게 해서 스팀으로 S로 답을 해야 됩니다. 사지선다행이 그게 좀 객관식이 그게 맹점이죠. 가까운 것이 답이에요. 가장 가까운 거. 항상. 43번. 배관계 설치한 밸브 오작동 방지 및 배관계 취급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배관에 식별 표시를 합니다. 배관에 식별 표시를 해줘요. 배관에 뭔가 표시를 해줘요. 왜? 오작동하지 말라고. 그리고 취급자가 혼동하지 말라고. 표시를 해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관계가 없는 거. 첫째, 색깔로 식별하도록 합니다. 요건 본 테이프 감아서 색깔 바꾼다고 그랬죠. 빨간색, 뭐 노란색, 청색, 뭐 이렇게 바꿔준다고 그랬죠. 네. 기억나시죠? 그 다음 상태를 표시하고 물질을 표시해요. 예, 속에 이제 물질이 어떤 것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가 그런 거 봐야겠죠. 네. 그래 안 그래요? 속에 이제 뭐 이 가스가 흘러갔다 그러면 가스 명칭을 써준다거나 속에 유체 명칭을 써주는 것이 이제 원래 적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지하중 이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 배관 설치하는데 배관의 총 무게가 얼마나 몇 킬로 된다 이런 것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어요. 배관의 총 무게가 얼마나 이런 건 무게는 표시는 안 하고 속에가 이제 뭐가 흘러가 유체 표시 또는 너무나 고온이면 고온 주의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상태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색깔로서 나타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44번 배관의 높이 표시할 때 포장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다. 자, 지표면 뭐라고 했어요? 지표면 그라운드 라인이 그라운드 그러니까 뭐예요? GL이에요. GL 그라운드 지표면 높이입니다. 만약 1층 높이면 플로어 FA라고 나와요. 근데 땅바닥도 아니야. 땅바닥이 울퉁불퉁이요. 표장된 지표면도 아니야. 뭐냐 막 울리불리야 막 이렇게. 그러면 평균 지표 높이에 가상으로 끼워 그냥 아예 한 250mm 정도. 요걸 나는 중심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가상의 선으로. 이런 경우는 뭐예요? 그냥 이해법이라고 해요. 내가 그냥 표준을 정한 거예요. 임의대로. 여기에다가 자 44번의 답은 그라운드 라인. 다음의 답이고요. 그 이제 해설을 이렇게 자세히 써놨는데 왜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 해석이 오히려 문제는 그냥 몇 줄 안 되는데 해설이 한 장이 넘어갔네. 한 페이지가. 이유는 주관식에 이게 신심찮게 나와. 허망합니다. 느닷없이 기호만 딸랑 나오고 이게 뭐예요? 쓰라고 그러면은 당황하죠. 근데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5점 맞는 거 이런 문제는 5점으로 나오거든요. 막 가로넣기라고 가로넣기로 해서 5점으로 설명하라. 이게 뭔 뜻이냐? 위냐 아래냐? 파이프 윗면이냐 아랫면이냐? 이런 POP는 이게 뭐냐? POP는 이게 뭔 뜻이냐? 이런 거죠. 이게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이게 뭐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요거 기준 써는데 이게 무슨 법이냐? 뭘 기준해? 지표면이냐? 1층 바닥이냐? 가상의 높이냐? 이런 것을 아냐? 그거죠. 그거 물어보면 5점이죠. 왜? 가로넣기가 벌써 몇 개 나와요? 3개 등장하는 거야. 가로넣기 3개 무조건 5점짜리죠.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치계백방 같은 영양가 있는 문제입니다. 45번 관의 결합 방식 표시방 중 유니온식으로 만든 거 그랬는데 유니온식은 유니온이라는 이제 부품을 생각하면 돼요.
이쪽에서 파이프 깎아가지고 나사 하나 있는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가 턱이 하나 있고 겉에가 나사가 나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어때요? 파이프 깎는다고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연결하죠. 그래가지고 여기 턱 씌우죠. 턱. 네. 턱 씌워가지고 어때요? 쪼여서 이렇게. 예? 이런 부속 씌워갖고 쫙 밀어다가 쪼이면 이게 쪼이죠. 네. 그러면 보면은 기호가 어찌냐? 연결돼. 옆쪽 나사에 연결돼 있죠. 옆쪽 나사 연결돼 있죠. 네. 중간에 큰 턱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이 세 개예요. 나사선이. 이게 유니온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어진 부속품이 나온 거야. 이게 유니온이 유니온. 유니온 그래 기호가 그래서 가운데 조금 긴 선, 그다음에 양쪽에 짧은 선에서 선이 세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유니온. 선이 하나 있으면 나사이용 또는 소켓이고요. 바로 소켓. 그리고 점 찍어져 있으면 납땜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선 두 개가 있으면 무슨 기호다? 플랜지 기호다 그랬죠. 46번 관결합 방식 표시 방법 중에 플랜지 기호가 뭐라고? 선 두 개 있는 거죠. 47번 관의 접속 상태 표시 방법에서 용접 이음은 뭐예요? 여기서는 점 찍어준 건데 이제 용접도 납땜이냐 아니면 이제 전기 아크 용접이냐에 따라서 전기 아크 용접이 뭐예요? X자 표시한다고요. 48번 다음 그림 기호의 관 조인트 종류의 명칭을 맞는 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왠지 느낌이 줄어드는 느낌이죠. 삼각형 쪽으로 줄어드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줄어드는 게 뭐냐? 줄이개라고 그래요. 줄이개. 레드샷. 영어로는 레드샷. 배관 여러 개 가는데 배관 중간에가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근데 얘가 원래 기호가 빠졌네. 여기도 하나 있어야 돼 이렇게. 어? 왜 그럴까요? 배관이 이렇게 크게 연결되어 있고요. 부속품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잖아요. 줄어들었잖아요. 맞나요? 네. 그럼 여기도 나사가 있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사 표시하는데 여기 간격이 줄었으니까 화살표로 이렇게 해서 줄었다 이쪽으로 줄었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이게 없으면 무슨 의미냐? 나사로 오지 말고 여기 용접이라는 소리죠. 사실 그럼 용접을 하면 이렇게 엑스트라 써줘야 돼요. 이거 선안 쓰려면. 자, 아무튼간에 이건 줄이개입니다. 레듀샤의 레듀샤. 레듀샤가 맞냐? 리듀샤가 맞냐? 레듀샤가 맞냐? 이것도 컴퓨터가 맞냐? 컴퓨터가 맞냐? 이거 똑같은 이야기. 자, 그 다음에 혼동될 게 있는데요. 이 기호는 레듀샤인데 줄이개예요. 레듀샤인데 이런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이제 뒤집어서 그려야 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지? 오징어 다리 그리고 있어. 이거 뭐냐면 냉매 액체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어때요? 가지를 쳐서 나눠줘요. 분배기를 뜻해요. 분배기. 이게 뭐라고요? 분배기. 영어로 이제 분배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디스트리뷰터라고 해요. 디스트리뷰터. 냉매 배관에서 이를 기호들이 나오거든요. 디스트리뷰터. 그러니까 레드샷 좀 방향 뒤집어져서 저렇게 오징어 다리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디스트리뷰터라고 해서 냉동에 보면 이제 배관편에 저런 것이 기호가 하나 추가되죠. 에너지에서는 저런 건 필요 없고요. 49번 다음과 같은 밸브 종류 명칭. 이거 부속장치 편에서 밸브 할 때 기호 종류 다 있죠. 일반적으로 밸브는 나비 넥타이 모양이다. 예? 그 다음에 나비 넥타이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가미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인 밸브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점 찍어지면은 글로브죠? 글로브. 요건 일반 밸브 뭐예요? 스루스 밸브. 근데 이렇게 나비 넥타이인데 동그라미 크게 돼 있어. 그럼 무슨 밸브? 볼 밸브. 볼 밸브. 그 다음에 이제 나비 넥타이는 넥타이인데 다 안 그리고 이렇게 영어 N자를 갖다가 크게 그려놨어요. N자. No! 거절하는 거예요. 거꾸로 못 들은다. 이게 무슨 밸브? 체크 밸브. 체크 밸브. 역방향을 못 들게 해주는 거. 체크 밸브. 네. 그 다음에 이 밸브 가운데에서 여기가 이렇게 S자가 이렇게 크게 써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스프링 모양이 그려져서 스프링식 안전벨트. 스프링식 안전벨트.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솔레노이드 밸브 그런 거예요. 전자밸브.
솔레노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 S자 이렇게 써줘요. 여기 무슨 밸브? 전자,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 밸브를 영어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들이 있다. 이게 지금 N자로 된 것이니까 뭐야? 체크 밸브 이렇게 말하겠죠? 체크 밸브. 2번이 되겠죠.